실력파 래퍼이자 예능 대세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수 딘딘. 특히 힙합 래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메시지 등을 노랫말로 담아 세상에 내놓는 그에게 훈민정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사실 한글이 훈민정음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음악을 할 때, 가사를 쓸 때 우리 훈민정음으로 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언어고, 국립한글박물관. 그 가장 깊은 곳에 훈민정음이 있다. 1443년 세종이 직접 28자를 만들고 3년 뒤인 1446년 9월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공개됐다. 아, 이게 그 해례본. 네,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자기 문자에 대해서 해설을 한 책을 가지고 있는 문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유일하게 저희 대한민국이 이런 귀중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글에 대한 해석은 아예 없구나.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책을 그 당시에 만든 시점에 써놓은 책은 하나도 없던 거죠. 지금 요게 근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충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서문으로 시작해 새 문자의 소리값과 운용법을 설명한다. 이어 지편전 학자들이 쓴 해례를 통해 문자의 원리와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해 글자를 완성하는 방법을 차례로 보여준 뒤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마무리했다. 세종은 왜 이런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일까? 백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은 그런 걸 보고 되게 안타깝게 여겼던 거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글자를 모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듣기로는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한자라는 글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왜 한글을 만드냐. 그게 무슨 이거를 하면 무슨 명나라과 청나라에 대한 그 뭐 예의가 아니다 하면서 막 그렇죠.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사대주의적인. 네네네. 그래서 기득권층에서 네. 그 자기네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자라는 문자를 써왔었는데요. 그쵸, 그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글이라는 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정인지의 해례 서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 할 만큼 백성들에게 훈민정음은 정말로 배우기 쉬운 문자였다. 사실 훈민정음이 그냥 대충 알잖아요, 저희 다 뭔지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안 거랑 역사 같은 건 좀 처음이고,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일반 백성이었으면은 정말 너무 정말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보니까 무슨 떡볶이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음식책 같은 거 예전에 따지면, 그리고 뭐 술 만드는 책, 무예책,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훈민정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써지니까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때 혁명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고대 언어를 양반이든 평민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평등하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 민주주의.
그것이 훈민정음이었다. 아 이걸 아까 제가 봤는데 아, 네. 요게 가장 크게 거의 걸려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이게 뭐처럼 뭐죠? 보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글로 쓴 상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썼냐면요.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 썼는데요. 김씨 부인. 혹시 구운몽이라는 소설 들어보셨나요? 알아요.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서포 김만중의 딸이었고 이희명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한글로 상소문을 쓴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원했던 그림이 딱 이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행실도라는 책을 봤는데 그게 이제 약간 뭐 효, 뭐 충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좀 쉽게 이해하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림을 보면 되게 난해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훈민정음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도 이거를 좀 배워라 하고 훈민정음으로 이제 위에다 표기를 해놓으니까 그걸 읽으니까 또 이해가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림만 봤을 때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말 자체가 사실 막 센 억양이 없잖아요. 진짜로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야기가.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좋죠. 왜냐면 흐름이 끊기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은 입모양에서 나올 때 입모양이나 이제 뭐 여기 성대 쪽에서부터 끊어서 나오는 언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나라 말로 랩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끔은 나오죠. 네. 두 번째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르스름하게, 노랗게, 약간 붉은빛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문장을 살릴 수 있는 게 좋죠. 진짜 그 국민을 생각하는 왕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뭐 다른 분들도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넘기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진짜로 애민정신이 있는 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신 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글로 써서. 근데 그거를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님이 원하셨던 대로 잘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 세종. 어려운 한자를 배울 수도 읽고 쓸 수도 없어 무시받고 천대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을 위해 사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쉬운 글자를 만든 임금. 훈민정음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소중한 문자다. 네, 이 책은 1446년에 네네. 반포된 책이거든요. 발간된 책인데요. 네네. 이렇게 소중한 책이 500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제 받고 일제강점기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민족문화 말살 정책이 횡행하던 일제강점기. 간송 전영필 선생은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온 재산을 털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낸 이도 바로 그였다.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 훈민정음 해례본. 문화유산은 민족과 백성을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과 헌신을 타고 온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나라이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어쨌든 저를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증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증거가 사실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아니면 남들한테 떳떳하게 좀 더 나 한국에서 왔어 하고 좀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